자, 내가 주베르국을 좀 맞고 싶어서 병원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은 주베르국 볼륨이나 주베르국을 10cc 넣는다 또는 5cc 넣는다, 이게 다양하잖아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저에게 선생님은 이번에 주베르국 넣을 때 저한테 몇 cc 넣을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제가 참 뭐라고 답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오늘은 주베르국을 몇 cc 넣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저희가 cc로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베르국 볼륨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앞에 그림을 보시면 주베르국은 원래는 이 가루가 들어있는 빈 병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를 우리가 주사기로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3일 전, 저희 병원 일주일 전에 미리 수화를 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일종의 물을 집어넣고 좀 불리는 작업이죠. 수화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림 보시면 되게 뽀얗게 우리처럼 잘 수화된 주베르국 보이시죠? 이것을 이제 주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은 몇 cc 넣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제가 아주 나쁜 의사라고 한다면 한 병에 생리식염수, 물은 희석하기 나름이겠죠. 한 병에 주베르국 볼륨 기준으로 제가 50cc를 믹스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환자분에게는 10cc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환자분이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50cc를 믹스했기 때문에 주베르국 볼륨으로 기준한다면 사실상 40mg을 넣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주베르국 볼륨을 10cc로 희석을 했어요. 그리고 10cc를 다 넣었습니다. 같은 10cc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주베르국 한 병이 전부 다 들어간 거죠. 즉 200mg이 들어간 것입니다. 즉 희석은 어떻게 희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묻는 게 맞죠. 몇 cc 맞나요? 라고 묻지 마시고 선생님 정말 한 병이 다 들어가나요? 또는 이번에 100mg 들어가나요? 라고 묻는 게 정확한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그래, 그러면 주베르국 가루를 희석을 조금만 해서 걸쭉하게 넣는 병원이 양심적인 병원이고 희석을 아주 많이 하는 병원은 비양심적인 병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틀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희석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는 이 주베르국 가루 하나를 얼마나 더 넓게 분포시키느냐, 조금 촘촘히 분포시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희석의 문제는 선생님께서 선택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몇 미리그램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베르국 볼륨을 양쪽 보냈을 때는 거의 한 병, 200mg을 다 쓰실 겁니다. 즉,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희석 정도를 결정해서 얼마 넓게 분포시키냐, 조금 좁게 분포시키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희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베르국은 가루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라는 물을 매개로 해서 전달을 해서 주사를 하게 되고, 그 주입된 그 물은 다음날 되면 다 흡수돼서 사라지고 피부에 남아있는 거는 주베르국 입자 하나하나가 피부에 남아있는 거죠. 즉 희석을 좀 많이 하게 되면 같은 면적이라도 조금 더 골고루 퍼지게 됐고요. 희석을 적게 하면 조금 더 좁은 부위에 진하게 들어가겠죠. 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뭉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자분에 설명할 때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진한 묵으로 선을 한번 쫙 그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약하게 연한 연필로 여러 번 삭삭삭삭삭 하면서 선을 그을 수도 있겠죠. 즉 희석을 많이 한다는 말은 후자, 약하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절의 위험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희석을 좀 많이 해서 넓게 분포시키는 게 맞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러면 입자를 골고루 분포시키면 단위 면적당 좀 적게 들어가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베르국의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베르국을 너무 많이 특정 부위에 올리기 위해서 농도를 진하게 한다고 해서 필러처럼 올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정말 농도를 진하게 해서 코에 넣었다고 해서 코갈이 위로 올라올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사실 필러가 해야 될 영역이고요. 자, 주베르국 볼륨 이런 것들은 넓은 부위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천천히 조금씩 볼륨을 올리는데 적합합니다. 너무 특정 부위를 올리기 위해서 희석을 진하게 해서, 그러니까 농도를 진하게 해서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석을 많이 하면 아까 제가 연한 연필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했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더 시술할 때 주사기를 왔다 갈 때 할 때 주사기가 지나가는 이 간격을 좁히면 되고요. 또 층을 다르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즉 4개의 어떤 정사각형 박스가 있으면 보다 촘촘히 여러 개 층으로 넣으면 토탈 양은 똑같은 한 병이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주베룩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 한쪽 부분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퍼지게 하고요. 또 실제로 주사할 때는 촘촘히 넣게 되고 한 개 층이 아니라 여러 개 층으로 쌓아 나아가듯이 한다면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지만 주베룩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베룩 입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입자 주변에 대식세포가 와서 달라붙고 거기에서 섬유화세포 성장액을 분비시키고 이 과정이 상당히 국소적이면서 서서히 일어나며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부분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충분한 간격, 수개월 간격을 띄워서 서서히 넓은 부분을 점차적으로 볼륨을 회복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지 특정 부위에 너무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은 사실 같은 성분이죠. PDLLA 같은 성분인데 주베룩은 50mg, 주베룩 볼륨은 200mg이죠. 한 병에 그 함량이 4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베룩보다 주베룩 볼륨 입자가 좀 더 크죠. 즉 이것을 이해한다면 주베룩 볼륨의 어느 정도 희석을 조절한다면 주베룩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입자가 크다는 말은 효과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안한다면 주베룩 볼륨으로도 주베룩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주베룩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베룩 볼륨을 희석 정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죠? 한번 병원 가서 선생님 저 몇 cc 놓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베룩 한 병 다 놓습니까? 주베룩 볼륨을 한 병을 다 놓습니까? 또는 몇 미리그램 들어갔냐고 묻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시험소 물을 타서 희석을 해서 수화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희석 정도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희석량을 좀 많이 늘려서 해당 우리 부위에 넓게 분포시키고 이러한 희석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효과 떨어짐은 좀 더 촘촘히 그리고 층을 다르게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서 선생님 몇 cc 맞나요? 라고 묻지 마시고 선생님 저 몇 미리그램 맞나요? 한 병 다 맞나요? 묻는 것이 더 현명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